11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과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지속된 데다 눈치 보기 장세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02%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이슈 해결을 위해 의회와 논의에 앞서 13일 미 노동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재계와 대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미국 총선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권력 분점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돌연 정책 개입에 나섰습니다. 기존 거시 건정성 3종 세트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도 도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리스에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정확히 1900선에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장중 유입되면서 종가상으로 심리적인 지지선인 1900포인트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0거래 연속 오르면서 520선을 회복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1900포인트 지지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또 쉬어가는 하루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1900이 왜 지켜지느냐, 이제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1900이, 왜 지켜지느냐, 1900 빠진다고 지금 한 달째 떠드는 사람들이, 각 방송국에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뻑국이라고 하는데, 1900이 왜 지켜지느냐는 이제 1900의 주봉을 보면 나오는 거죠. 왜 1900이 지켜지느냐면요. 1900의 주봉을 보면 그 주봉 자체의 집계형이 포진돼 있습니다. 1900포인트에서 집계형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이 1900 자체가 쉽게 빠질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00을 했는데 사실 대외적인 악재나 미 증시 이런 형태로 봐서는 1900이 벌써 빠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1900이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 조성해가지고 이제 우리 개인들을 이제 선물을 전부 깡통 내버리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하락을 하고 어떨 때 보면 그리고 미 대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날이면 날마다 안 좋다고 이제 계속 뜨는데 이제 주가는 안 빠지고 1900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1900이 지키고 있다고 그 사이 또 먹을 게 없느냐? 또 먹을 거는 계속 나옵니다. 주구장창 이제 양봉을 내면서 먹을 게 계속 나오는 그런 장세인데 이제 공포 조성하니까 우리 개인들이 방망이를 못 흐르는 거 이제 자신감 없는 매매를 계속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이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집계형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집계형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 부분이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글로벌 증시로 봐서는 글로벌로 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풍부한 통화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통화량의 투자처가 한국 증시만 지금 현금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이제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많이 좀 지속적으로 10조 이상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방망이만 짧게 잡으면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참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이제 보통
주식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러니까 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면 왜 주식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맞아 1900에서 지지를 받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인데 그 사이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경제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1700에서 2000까지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그 어떠한 그 포지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부터는 주가가 조금 가볍게 당당당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오늘까지 이제 기준선의 이제 부분이거든요. 기준선이 오늘 마지막 날 움직임입니다. 마지막 날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는 주가가 좀 당당당당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선행 스펜2의 지지 여부. 제가 볼 때 선행 스펜2는 강력히 지지하고 1900포인트에서 오락가락 할 것인데 근데 이번 주 그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주가가 구름에 쌓였다 구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 자체가 활동성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굉장히 강할 건데 제가 볼 때는 항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속임수 주고 상승할 거고 하락하더라도 속임수 주고 하락하지 바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가볍게 심도 있게 봐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장 자체가 1900을 지킬 것이라고 이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제 뻥뻥 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이제 삼성전자와 선물 분석을 정밀하게 못하면 이제 그런 말을 못하죠.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여러분 보다시피 추세를 안 주기 위해서 기준선 위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기준선 위에와 선행 스팬 위에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죽지 않으면 주가는 급락이 나죠. 제가 그랬죠. 221평에서 급락이 나와야만이 추세가 깨지는 거지. 삼성전자가 220평 위에 있다는 것은 추세가 절대 아직까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이 아직까지는 뭐 급변 1800 여러분 10년 후에 1800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일찍 그거 헛소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지만 아직 급락하는 그런 모양은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포인트입니다. 250포인트 저항. 어제 여러분 선물 어제 빠지다가 어제 또 선물 제가 이제 콜이라 했는데 어제 또 콜 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물 콜을 어제도 콜이었죠. 콜해가지고 어제 또 수익이 여러분께서 150, 200만 원 계속 나는 그런 콜인데 언뜻 보면 전부 푸시입니다. 언뜻 보면 전부 푸시인데 그 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번 최근에 열흘 동안 콜장만 수익이 났습니다. 푸시 수익이 안 나요. 하루 딱 났어요. 하루. 결론은 뭐냐면 지금 1900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49P인데요. 1900포인트 이하 간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 계좌가 선물하신 분들, 내가 볼 때 유혈이 낭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뻐꾸기들은 빨리 뻐꾹뻐꾹 D산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 자체를 절대 비관적으로 보면 짧은 대 지나고 나면 뭐 누가 못합니까? 지난 과거 다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 어제도 분명히 장 자체가 약했지만 장 자체가 콜장이란 말이에요. 그 전날 어떻게 OPO로는 콜장이었고 연속 콜장인데 자꾸 1900 깨진다 하니까 지금 우리 개인들이 콜을 못 걸어가지고 계속 손실이 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콜장이 아니란 거예요. 어제 전부 모두 음봉 날 것이다. 왜 음봉 나느냐고. 음봉 난 이유가 왜 음봉 나느냐고.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면 자신감 없는 주가는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장심해서 자신감 없이면 매매하지 마세요. 자신감 없이면 시황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콜장입니다. 여러분 콜장이지만 오늘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오전에는 매매하지 마시고 오후에 매매를
가볍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보면 선행스팬 원 자체가 횡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횡보 국면이라긴 했겠죠.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횡보 국면, 횡보일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잉태형이죠. 잉태형이란 것은 배가 부를 때까지는 주가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잉태형이 상방 갈 것이냐 하방 갈 것이냐는 있잖아요. 잉태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상방이나 하방을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잉태형이 지속적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3일 전 특히 지난주 금요일 장 자체가 워낙 큰 장대이기 때문에 잉태형의 모양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서서히 변동성이 ADX 상승률 등락비 자체가 30을 넘고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점점 35 넘어가면 주가가 탕탕탕 튑니다. 서서히 가볍게 튈 모양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은 서서히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매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 지금은요. 여기 팔고 손절매하고 저쪽에 가면 돈 먹을 것 같죠. 천만에 만만 돈 절대 못 먹습니다. 지금은 복지부동 영어로 STOP가 제일 좋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도 듣지 마십시오.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지금은요. 복지부동 매매 안 하십시오. 매매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보면요. 장 자체가 죽지 않는 그런 모양이고 어제 제가 했죠. 오실레이터가 양운이냐 음운이냐. 어제 오실레이터 양운이단 말이야. 양운이니까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는 빠져도 어제 어떻게 캔들 차트가 양운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또 MACD 오실레이터 보조지표 안 본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싸입니다. 싸이. 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레이터 여러분 꼭 보시면서 오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자꾸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지금 조금 내려오는 장치인데 지금 굉장히 짧은 변곡입니다. 변곡이지만 지금 이 변곡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층층이 지지가 있습니다. 층층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급락하면 바로 원상 복귀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매매 안 하시고 쉬십시오. 다른 것도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서울 CNTV만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오늘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 앞마당에 있는 갈대나 좀 쉬고 여러분 오늘 하루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가을일수록 쓸쓸한 가슴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시작 그리고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쯤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우전은 한단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7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이 매수가를 좀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안 주고 좀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장이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을 좀 줄 때 사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간의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심하게 나타나는 종목군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스마트폰 관련주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또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또 실적 악화가 나오는 종목들은 또 굉장히 급락을 하는 뭐 어제 예를 들어서 태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는 하한가 진입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간에 서로 그 입장차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네. 강한 종목들은 조정을 안 주고 거의 뭐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요. 또 약한 종목들은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접점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을 줄 때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질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하고 맞물리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그 케이스 쪽의 제조업체인데요.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자체가 뭐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 우전에는 한다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년간 계속 내리막을 타다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 몇백 원 차이가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기가 좀 애매한 요소가 있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가격 구애받지 말고 공략을 네.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정을 좀 받더라도 겁내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형태로 가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증시 격언에서 달리는 말은 올라타기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조정을 좀 주면은 네. 다시 한번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제시하신 매수가가 5,200원에서 5,300원 사이였는데 매수가 좀 높여서 조정이 나온다면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매수만 됐다면은 목표가는 달성을 한 셈인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가 안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조정을 좀 주면은 한 5,500원대 정도, 네. 예, 그 정도 선을 전후로 해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셔요. 좀 더 정확하게 매수가를 좀 제시해 주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들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주가가 진행하는 상황도 아니고 또 오늘 오후에 장이 벌어질 거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100% 맞출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하고요. 또 좋은 종목이라면은 조정을 좀 줄 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전은 한 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느 업종인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지금 그 각 정치 후보별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테마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850개의 공약 사항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 테마 종목군들이 큰 반응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큰 어떤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보면은 순간순간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관련 쪽의 종목들을 보면은 주가가 바닥을 많이 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창투 관련주들이 NGL 투자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NGL 투자자를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박근혜 관련주들이 어제 급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런 형태로 앞으로의 종목들도 좀 더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가 잡힐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 테마들 중에서 장애인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순환 매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인 조정도 깊고 해서 이중바닥 형태로 한번 잡히는 종목들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업종은 일단 그렇게 보시죠. 네. 자,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6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오늘은 이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복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도 궁금한데 어느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국제약품인데요. 네.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제약사인 테바사가 국내 제약주 중에 한 종목을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공시가 나오면서 특별하게 주가가 큰 움직임을 못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은 뭐 매매에 대해서 막 포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큰 대응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중기적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9월 19일 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조정을 좀 거쳤고요. 이전 저점이 형성되는 2,400원대 저점을 한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닥이 좀 잡힌 다음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조정 이후에 반전 포인트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반전을 기다리는 형태의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중기 조정 이후에 저점이 좀 잡히고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많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에 있고, 또 지수가 지금 그 코스닥 쪽의 시장이 21선을 회복하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크게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000원대를 바로 넘지를 못하고 자꾸만 위쪽으로 꼬리를 달고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의 대응이 금방금방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황 자체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가를 2,785원 현재가 수준에서 그대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그 전고점에서 조금 넘어선 단계인 3,300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사실 네. 3,300원이라고 하더라도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잠깐 그 다음날 떠버리면 바로 목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길게 보지 마시고 단기로 보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원을 깨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대응을 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매수가를 딱 어제 종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오늘 만약에 뭐 상승 출발한다면 그래도 따라가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상승 출발이 아주 강하지만 않으면은 네.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약간 유도리 발휘하셔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안 네.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국제약품이었죠. 융통성 있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눌림목 공략 종목 찾아보기 전에 먼저 두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이녹스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지난 10월 26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천받은 이후 좀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정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죠. 이녹스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녹스하고 코리아 서키트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FPCB가 관련된 업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유명한 회사의 자회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 시장에 이슈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다고 우리는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주에 터치 패널주들이 이슈가 되었다면 이번 주는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FPCB 관련주로 넘어왔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스마트폰 수혜주들이나 아니면 IT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는 IT다. 그렇게 지금 대세는 IT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네.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뭐 추천해드렸던 가격대가 지금 19,000원대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일주일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그만큼 조정이 깊어지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조금 해당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손절가라든지 매수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저도 사람인지라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 길어봤자 일주일입니다. 그만큼 조정 자체는 짧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대신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지겹게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요. 재밌는 주식과 수익이 나는 주식은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를 찾기보다는요, 수익이 나는 주식을 조금 찾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냐. 재미를 찾으려면 포커를 해야겠죠. 그 차이가 조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녹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차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한 2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녹스 보유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앞서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딱 지난주 이 시간 저희가 AS를 받아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네. 대신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홀딩을 하시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요. 상당히 그만큼 우리에게 두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주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AS를 하고 난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다 빠지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요. 장중에요. 그만큼 지금은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은 지금의 어제의 거래량과는 똑같은 세력의 거래량이라고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물량이 지금 확보가 된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을 주더라도 상당히 강한 패턴으로 조금 갈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주봉 상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주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 자체에서 지금 같은 경우 만원대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2만원대를 지금 돌파하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 20일선이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금 큰 양봉이 떴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기인한 원동력을 본다면 일단은 무조건적인 실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기인한 종목들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테마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 되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발표를 모든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살피시는 방법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서킷 보유하신 분들도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눌림목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에 대한 상태가 조금 들어왔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쌍바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일단은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ERP 시장의 1위 업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ERP라고 하면 생소하실 건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60%의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 회사만의 어느 정도 시스템 자체를 대부분 다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도 3분기의 실적이 유달리 뛰어나고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된 턴어라운드가 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4분기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규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 2분기에 원래 서울에 있던 주소지를 지금 춘천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전을 하면서 남는 비용으로 지금은 디클로드 서비스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출 증가를 조금 더 노리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치까지 이사하는 그 정도의 기업 상태면 좀 더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서 주가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만원대에서 상당한 매물대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만원대에서 상당히 계속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단에 지금 9,000원대에서 한번 큰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9,000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분명히 많이 분출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1,500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큰 반등폭이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15,500원에서 11,500원까지는 조금 넓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매수권으로 조금 가담을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주식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더더욱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최고가를 기록했던 때보다 지금은 매출 상태가 더욱더 잘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하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응용해서 좀 더 보신다면요. 지금 최근에 멜파스라는 종목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멜파스 같은 종목군도 일단은 급락을 하고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하는 차원이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는 기업들이고, 지금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한 번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바닥을 찍으면 그때는 쌍바닥 패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존 비즈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증권사별 여의도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먼저 KTB 투자증권입니다.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의견 바이 말씀하셨고 목표가는 1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종목은 롯데삼강, 중국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소식 외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죠.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7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롯데쇼핑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위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다음은 KDB 대우증권, 종목은 농심이라고 하셨고 가격 인상 가능성의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가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현대증권입니다. 종목은 하나투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6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홍 과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의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미국은 뭐 일단 정권 교체가 마무리됐지만 이 재정 절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감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 이 부분이 훨씬 더 증시에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스페인 문제도 좀 국채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졌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국채 발행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채금리가 또 안정화되면서 굉장히 좀 유로존 지역이 좀 햇빛이 좀 비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리스가 뭐 2014년까지 기존에 필요로 했던 뭐 165억 유로, 그러니까 170억 유로 정도 육박하는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한 150억 유로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이 국제 채권단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서 일단 그리스가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럽 증시를 좀 짓누르는 어떤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봤을 때는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약보합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말씀,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IT 전기전자 업종의 중흥은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좀 주가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신규 편입증 살펴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네요.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으니까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3분기 실적이 역시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 일단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13% 이상 증가를 했고요. 채널별로 기저효과 외에 차이가 있었으나 역시나 확실히 전 채널 고른 성장세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좀 한층 좀 편안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단사는 좀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화장품 부문 역시도 전체적으로 41%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이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이 아시아 권역 이 부분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33%,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권역이 한 104%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생활용품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출액 같은 경우 18.9%, 영업이익 같은 경우 72.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약 18.2%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YOY로 5.7%포인트나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출도 많이 일어났지만 역시나 손에 쥐을 수 있는 어떤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3분기로 끝이냐? 역시나 당사는 그건 아니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프리미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일단 전년도 기저효과가 낮기는 하지만 3분기 호실적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4분기 그리고 2012년 연간 통으로 전망을 했을 때는 4분기 같은 경우 3분기 대비해서 성장성에 대한 이 YOY,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기존은 높은 편, 그러나 이 3분기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매출하고 이익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물론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천천히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당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역시도 국내 부문 역시 강력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해외 쪽, 중국 쪽에는 이니스프리, 그리고 일본 네. 쪽에는 에뛰드하우스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 역시 공격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 종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예상 체결가를 보니 코스피 한 10포인트 정도 내리고 있네요.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문재인 씨와 또 안철수 씨 이제 새 정치 공동 선언이 일단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이제 그 언급 이슈 플로어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대선 테마 쪽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국채 발행을 실시하는데 또 이에 따른 이제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늘 그 최근 시장을 이끌기를 주도하였던 이제 주도주, 이제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3분기 오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들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는 단계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봤는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형적인 그 역회전 숄더의 모양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조바심이 좀 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188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못했을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면은 전형적으로 앞뒤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하락파가 나올 자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이 오프닝 벨이 울릴 때쯤에 이제 CNBC에서 이제 좋은 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 재정 절벽에 관한 이제 바보 같은 논의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제 논쟁은 마치 불장난과 같다라면서 이 같은 이제 꼬집었는데요. 결국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이런 논란은 이제 정치권들이 뻔히 알고 밀고 당기기와 같은 것이라면서 본질적으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뻔히 해결될 사안에도 차트가 좋던 안 좋던 안 좋으면 일단 반영하고 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될 재정 절벽이더라도 일단 충분한 걸림돌은 될 수 있다. 지금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래소 수급 주체를 보면은 일단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투데이 시황 전중 후 약에 대한 좀 장세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초가가 뭐 상승 출발하던 하락으로 출발하던 시초가 중심으로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가서는 좀 약세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투데이 밴드는 1880포인트에 대한 지지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단 저항은 지속적인 이제 그 상승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1937포인트 수준에서 계속 추가적인 저항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장에서는 좀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동반적인 상승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수급이 엇갈렸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를 나눠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같이 쌍그립 동반 현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률도 일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1880포인트 지지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시그네틱스 역시 매수가를 잘 줬더라고요. 네. 네, 전에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가 장 초반 좀 음봉을 만들면서 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좀 이로 인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습세가 들어와주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 종목 매수가 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직 목표가까지는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1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네틱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3,1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P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PS텍은 전력기기 사업 부분에서 32% 정도의 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정부가 이제 스마트 계량기를 확대 보급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좀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영광 원전이 정지가 되면서 이번에 겨울에 블랙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서 또 대선 후보들, 특히 야당 쪽에서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단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정책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에너지 효율 배분과 관련 있는 스마트 그리드 종목분들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면을 살펴보더라도 어제죠. 그 11월 12일에 기관에서 새롭게 그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긴 음봉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단발적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최소 한 번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9월 말이죠. 9월 말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스마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에너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10월 중순에서 좀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에 그 9월 21일에 첫 상한가를 지지받으면서 첫 상한가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점도 계속해서 올려가 주면서 아주 좋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고점 부분까지의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이에 이어서 이제 대응을 말씀드려보면은 너무 길게 보이기보다는 짧지도 않은, 길지도 않은 시간인 2주일 정도 이내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 보시면,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적정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이었던 4,650원, 4,6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4,500원까지, 전에 좀 이렇게 캔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은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시에는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00원까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고, 단기 목표가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 매물대 구간이죠. 전 매물대 구간인 5,100원까지 잡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충분히 이 종목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